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은 22년 하락장에서 연금저축계좌에 운용하고 있는 아스리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아스리 포트폴리오는 미국, 유럽 선진국의 67.6%, 베트남, 중국, 인도 신흥국의 26%, 그리고 원유와 은선물의 4.4%를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미국 S&P 500의 60.6%, 그리고 유럽의 7%, 베트남 9%, 중국의 10%, 인도 9%, 원자재 4.4%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를 CSI 300과 항생테크 ETF에 각각 5%씩 비중을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산물 선물과 금속 선물의 지금 비중이 하나도 없는데 농산물 선물과 금속 선물 모두 21년 5월경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모두 20년 저점에서 매수를 하여 이익을 보았습니다. 농산물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었고 금속은 미리 매도한 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원자재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0년 코로나 위기처럼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 하락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여 경제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원자재를 약 7.5% 정도 투자를 해놓고 원자재의 사이클에 따라 변동하는 비중에 따라 리밸런싱을 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ETF의 수수료가 다른 ETF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거 금속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투자 시 1년 수수료만 12만원을 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싼 코덱스 S&P 500 23,000원에 비해 너무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수수료는 ETF 홈페이지에 나온 수수료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ETF의 총 보수는 ETF 보수,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모든 더한 금액이 실제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뺀 ETF만 넣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별 투자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1000만원 투자 시 최종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리포트와 비교할 만한 지표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 ETF입니다.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이며 ETF 수수료는 0.09%이고 세금은 해외 계좌이므로 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스파이의 2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9%였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S&P 500 선물 환해지 ETF입니다. 스파이 ETF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12월에 수익률이 살짝 벌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1.8%였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S&P 500 ETF입니다. 환 노출 상품이고 다른 두 ETF와는 다르게 환율 변동을 반영합니다. 22년 한 해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440원대까지 30%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16.3%였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나스닥 환해지 ETF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36.1%가 하락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 시에 362만원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 환노출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 손실은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환노출과 환해지 상품을 리밸런싱 하는 방법 외에는 환율을 예측해서 하는 투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ETF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의 우량 주식 200개의 투자 위험도는 S&P 500과 나스닥 사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스리 포트폴리오는 어땠을까요? 아스리 포트폴리오는 전체 2등으로
환 노출 상품이 S&P 500, 타이거 S&P 500 ETF 바로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8%였습니다. 제가 직접 운용한 포트폴리오는 22년 3월경에 원유를 고점에서 매도하고 S&P 500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S&P 500이 3월에 급락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했을 때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유 고점에서 나름 잘 매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의 23년 연초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2월 24일 기준으로 스파이와 코덱스 S&P 500 환해지 상품이 3.65%와 5.68%였고 환율이 1월 22일부터 7.6% 상승하면서 환노출 상품인 타이거 S&P 500이 9.2%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연초 상승률 1위인 나스닥 12.89%에 비하면 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 없이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에 반해 아스리 포트폴리오는 딱 S&P 500의 수익률 정도에 머무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 투자에는 5월부터 나스닥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나스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S&P 500보다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도 나스닥이 꾸준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스닥이 더 올라야지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S&P 500보다 하락률이 적으면서도 올라갈 때는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처럼 초과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변동성이 큰 나스닥이 많이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나스닥을 높아졌을 때 매수하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23년 현재 아스리 포트폴리오의 모습입니다. 나스닥을 25%가량 투자하고 있으며 채권을 14% 투자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에 제가 채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꾸준히 비율을 높여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환해지 차트와 그리고 미국 국채 30년 금리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 ETF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금리는 언젠가는 멈출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다시 돈 풀기로 들어가서 금리가 하락하고 다시 채권 ETF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채권을 30% 비중을 목표로 잡고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ETF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락 이벤트 때만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타이밍 매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율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리밸런싱을 한다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번처럼 1,400원이 넘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주 오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리밸런싱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스닥처럼 변동성이 큰 지수를 사는 것도 또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높아진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